안녕하세요. 업무용 웹사이트 개발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. 코딩 실력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첫 단계, 기획 아니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첫 단추를 잘 꿰어야죠. 오늘은 그래서 정부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랑 또 웹 기반 워크플로우 시스템 설계 문서 이 두 가지를 좀 깊게 보면서요. 사용자가 진짜 쓰기 편하고 또 만족하는 웹사이트 이걸 만들려면 기획 단계에서 뭘 고민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은 주제네요. 자, 그럼 우선 사용자들이 뭘 원할까요? 어떤 웹사이트를 좋아할까요? 가이드라인 보니까 뭐 빠르고 쉽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. 그렇죠. 기본 중에 기본이죠. 특히나 이게 업무용 웹사이트면 그 다양한 사용자 환경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접근성 같은 거요.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. 네, 맞아요. 그런 원칙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려면 처음부터 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. 체계적인 계획이요? 네,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스타일 가이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게 딱 좋은 예시인데요. 그냥 뭐 색깔, 글씨체 정한다. 이걸 넘어서 웹사이트 전체의 어떤 일관된 느낌, 브랜드 정체성, 이런 걸 만드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하,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주 색상은 뭘 쓰고 보조 색상은 뭘 쓸지,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, 가이드라인은 60대 30대 10 이걸 권장하더라고요. 또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, 그 WCAG라고 하죠. 네, 들어봤어요. 그거 AA 레벨은 충족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뭐 디자인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개발할 때 복잡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아, 그리고 WCAG-AA는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글자랑 배경색 대비를 충분히 준다거나 뭐 그런 기준들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럼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요소들, 그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것들도 미리 생각해 봐야겠네요. 가이드라인 보니까 뭐 헤더, 푸터 같은 큰 틀부터 버튼, 입력창, 표, 아니면 그 특정 정보 보여줄 때 뜨는 창 있잖아요. 모달. 모달. 아, 네네. 모달. 그런 것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. 이걸 미리 참고하면 뭐가 좋을까요? 가장 큰 장조는 역시 일관성이랑 효율성이죠. 일관성과 효율성. 네. 예를 들어서 모든 버튼 모양이나 작동 방식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사용자는 뭐 새로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가져다 쓰면 되니까 훨씬 빠르고요. 그래서 각 컴포넌트가 언제 쓰이는지, 어떻게 생겼는지, 또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걸 기획 단계에서 미리 잘 정해두고 공유하면 전체 개발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고 당연히 사용자 경험도 좋아지죠. 아, 그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패턴이라는 것도 있던데요. 뭐 예를 들면 정보 입력받는 입력폼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오류 났을 때 어떻게 보여줄지 정하는 오류 패턴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패턴. 자주 사용하는 어떤 상호작용 방식들을 묶어서 패턴으로 만들어두는 건데요. 이렇게 하면 매번 뭐 새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좋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.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. 특히 그 개인정보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첨부 같은 거 있잖아요. 좀 민감하거나 복잡한 기능들. 이런 건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명확하고 일관된 패턴 설계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요해요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신뢰도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기도 하고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근데 어떤 웹사이트는 그냥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을 담고 있기도 하잖아요. 그 웹 기반 워크플로우 관리 시스템 문서는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것 같던데요. 아, 네, 맞아요. 여러 단계로 쭉 이어지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웹사이트 상에서 구현해야 할 때, 그럴 때 이제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죠. 핵심이 뭔가요? 핵심은요, 그 전체 업무 흐름을 일단 큰 프로세스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. 그리고 각 단계를 좀 더 구체적인 태스크로 정의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휴가 신청 프로세스가 있다. 이러면 신청서 작성하는 거, 팀장님이 검조하는 거, 최종 승인하는 거, 이런 게 다 각각의 태스크가 될 수 있겠죠. 아하, 단계를 잘게 쪼개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각 태스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, 예를 들어 아직 시작 전인지, not ready, 할 수 있는 상태인지, ready, 지금 진행 중인지, doing,
끝났는지 finish 아니면 뭐 중단됐는지 aborted 이런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또 이 상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미리 설계해두는 게 중요해요. 상태 전이라고 하죠. 상태 전이요? 예, 이렇게 해두면 아무리 복잡한 업무 흐름이라도 시스템이 알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사용자한테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. 아,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이런 흐름이랑 같이 필요한 데이터들 있잖아요. 뭐 신청 정보라든지 승인자 정보 같은 거.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 스키마 설계까지 미리 구상하는 게 필수적입니다. 와, 정말 기획 단계에서 고려할 게 많네요. 결국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역시 모든 사용자를 위한 배려, 즉 접근성이 아닐까 싶어요. 가이드라인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요. 아, 그럼요. 그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아무리 기능이 좋고 디자인이 멋져도 특정 사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.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이미지에 설명을 달아주는 대체 텍스트, 또 색깔 대비를 충분히 줘서 잘 보이게 하는 거. 이런 것들은 정말 기획 제일 처음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예요.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 네, 필수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볼까요? 성공적인 업무용 웹사이트 기획이라는 건 먼저 사용자 중심의 원칙을 딱 세우고 그 위에 일관된 디자인 규칙, 즉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인 컴포넌트와 작업 방식인 패턴을 잘 정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복잡한 업무 흐름, 워크플로우까지 모델링하고요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항상 접근성을 염두에 두는 것, 이런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결국 이 모든 게 사용자가 믿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. 오, 뭔가.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이 복잡한 정보나 프로세스를 더 쉽게 이해하고 원하는 목표까지 잘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. 아, 사용자의 여정까지 생각해보는 거군요. 네, 예를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디스클로저나 아코디언 같은 컴포넌트들 있잖아요. 복잡한 정보를 한 번에 다 안 보여주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딱 펼쳐보게 하는 거예요. 네, 있죠. 이걸 그냥 공간 절약되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사용자의 어떤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단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도록 이끌어주는 좀 더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죠. 기획하실 때 이런 사용자의 여정, 그 흐름까지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와, 정말 좋은 마지막 포인트네요. 사용자의 인지 부담까지 고려하는 기획이라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도 웹사이트 기획하실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